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름도 너무너무 이뻐요. 김사랑 소믈리에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앉아서 하실래요? 어떻게 서서 하는 게 나을까요? 이쁜 데 서서 하시죠.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사랑입니다. 네, 지금 그 뭐지? 팜플렛 포스터에는 제가 소믈리에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와인과 관련된 시음회, 그다음에 또 와인과 관련된 모임들, 그다음에 와인과 관련된 이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뭐 전문적으로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서브를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믈리에라기보다는 와인 플래너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말이 두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보는 건 처음이라서 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대부분 어리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뭐 친구처럼 동생처럼 네, 언니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체중이 엄청 많이 불었는데 저거 찍는 순간 제 흑역사로 나는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아쉽지만 재밌을 것 같아서 여기 왔고요. 여기 수요 강연에 초청받고 이제 전화를 받았을 때 굉장히 기쁘기도 했었고 반갑기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작년부터 기획하고 있었던 게 이렇게 문화예술적으로 강연을 하고 여러 문화들을 간접 경험시켜드리는 걸 기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서 하겠다고 덥석 이렇게 미끼를 물었는데 막상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고는 싶은데 뭘 해야 되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아까 그 첫 번째 강연하셨던 교수님께서는 너무 짧고 항상 이제 교수를 하셨던 분이니까 교수님이시니까 너무 짧다고 그러시고 저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엔 조금 이 시간이 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제를 정해야 된다고 하셔서 네이밍을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와인 지식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나랑 가까운 와인, 나와 가까운 와인, 그러니까 여러분과 가까운 와인, 인비노 베리타스로 하자. 일단 와인의 진리가 있다 이렇게 네이밍만 거창하게 하자고 했어요. 거창하게 하고 내용은 뭘 얘기해도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지? 무슨 얘기를 하지? 여기 오신 분들 다 바쁘실 테고 1분 1초가 소중한 분이실 테니까 조금이라도 유익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와인을 배우고 싶으신 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와인을 재밌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처럼 전문적으로 교육기관에서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돌아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만약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떻게 배우고 싶다, 어떻게 접하고 싶다, 모임 같은 데 나가보고 싶다 이런 경로가 궁금하시면 뒤쪽에 제 명함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가져가셔서 개인적으로 톡을 하시면 제가 아주 친절히 알려드릴게요. 네, 저처럼 이렇게 돌아서 상처받으면서 하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소주 판대, 맥주 판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원래 소주, 맥주, 폭탄주 다 즐기거든요. 못 먹는 술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와인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애주가였죠. 애주가 있고 술을 즐기다 보니까 와인에도 빠지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도 와인에 관심은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여기 계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와인은 고급스러운 술, 뭔가 좀 예쁜 술, 분위기 있는 술. 물론 아니실 수도 있는데 보편적인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나는 삼겹살 칙칙 구워가지고 소주 이렇게 마시는 게 좋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아무도 없네요. 와인 시간이라서 그러신 거예요. 네, 저는 삼겹살 칙칙 구워서 소주 한잔 턱 하는 것도 좋고 소맥 먹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러면 요새 크래프트 비어가 유행이잖아요. 저는 그 중에서 맥주는 잘 모르긴 하지만 그 신맥주, 사워 비어라고 하나요? 네, 사워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신맛이 나는 거. 그래서 혹시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네, 맥주 많이 좋아하시죠? 지금 맥주 계절이에요, 이제. 친해 먹어야 될 때고, 야구 시즌이기 때문에, 야구장 가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재밌게 놀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파전에 막걸리가 좋다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없어요? 저기 한 분 계시네요. 저랑 취향이 똑같으세요. 네, 제가 막걸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와인을 혹시 즐겨 하시는 분 계실까요? 계세요? 아, 한 분? 딱 한 분이에요? 나 한 10분 될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와인 같은 경우 접하기도 쉽지 않고 뭘 마셔야 될지도 고르기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게 와인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고, 그리고 누가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지가 않았어요. 정확한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내 말이 맞다, 저 사람 내 말이 맞다, 아니다 그거 아니다, 여기서 둘이 싸우고. 그래서 맨날 뭘 가르쳐 주려는 거야? 나한테 가르쳐 주려는 게 맞아? 아니면 지 말을 들어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와인이 어떻게 나랑 가깝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가까워요. 와인 같은 경우도 사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와인의 정의는, 사전적 정의는 포도가 알코올 발효돼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알코올 음료라는 게 와인이거든요. 그걸 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막걸리 이런 것들도 흔한 것들이잖아요. 예전에는 식수 대신 와인을 먹었었거든요. 유럽에서는, 서양에서는. 그리고 물 대신 먹었던 거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물이 굉장히 좋잖아요. 자연 환경이 좋았고 물이 좋으니까 와인을 먹을 환경이 아니었던 것 뿐이지, 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물 대신에 와인을 마셨단 말이죠. 물하고 섞어서.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우리가 와인을 많이 접하지 못했던 것 뿐이지, 사실은 와인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보다는 사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지으셨던 분들한테 와인을 설명해 드리면 빨리 알아들으세요. 왜냐면 와인도 포도를 경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를 경작을 하고 뭐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발효를 하고 숙성을 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냥 막 이론만 공부하는 사람보다는 시골에서 농사 지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또 한 가지 우리한테 가까운 점이 뭘까? 또 가까운 점이 뭐고 우리 삶과 뭐가 비슷할까 하냐면, 와인이 대부분 와인들이 숙성을 오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보관해 놓고 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빈티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빈티지 와인, 올드 빈티지 와인 이런 얘기를 흔히 많이 하거든요.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오래된 와인이 올드 빈티지 와인이구나. 빈티지의 뜻도 몰랐어요. 근데 만든 해?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지, 막연히. 근데 알고 보니까 포도를 심은 게 아니라 수확한 해죠. 포도를 심진 않았겠죠. 옛날부터 이렇게 자라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수정할게요. 이거는 편집되겠죠? 네, 긴장해서. 그래서 포도를 수확한 해고, 그러니까 그 새 순이 났던 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해에 이제 2019년 있죠. 2019년에 새 순이 나가지고 수확을 오래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이스 와인 같은 경우는 얼어야 되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를 2019년 빈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티지 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해에 난 와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농담 삼아 와인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저는 제 빈티지가 뭘까요? 일단 대부분 저보다 이렇게 어리실 것 같은데, 저 1985가 제 빈티지거든요. 그래서 내 빈티지는 1985다, 1985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를 얘기하지 않고 제 빈티지는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농담삼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와인하고 저희 삶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 한 8년가량 다른 일을 했었어요. 학원 강사 일이랑 그다음에 방문 강사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했었어요. 그걸 8년 동안이나 똑같은 회사에서 일했다는 게 저는 스스로 너무 대견해요. 다른 분들은 더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 속성상 전 굉장히 제가 대견합니다. 8년 동안 어떻게 한 회사에서 일을 했지? 돈을 많이 주니까.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벌 수 있는 만큼 막 벌었어요. 벌 수 있는 만큼 많이 벌고, 번 만큼 많이 쓰고, 당연히 음주 가무에도 많이 썼겠죠. 음주 가무도 많이 쓰고, 옷도 사 입고, 차도 사고, 쓸 수 있는 만큼 다 썼었는데,
우연히 와인에 빠지게 됐거든요. 또 취미생활로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와인이 궁금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셔보자. 와인 모임에 가면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했었는데, 와인 모임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막 머리끄댕이 자꾸 싸웠는데 그렇게 잘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독학도 해보고 다른 데서 하는 클래스도 들어가보고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 이제 구력이 쌓인 거죠. 그러다 보니 다른 와인을 수입하는 회사에서 근무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일인데 거기에 덜컥 이제 입사를 하게 되고 한 1년가량 거기서 일을 했어요. 마케팅 업무도 하고 와인 샵을 운영했었거든요. 그 회사에서 직영샵에서 와인 판매도 하고 전문 용어인데 까대기도 하고 맨날 택배 날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사장님이 보면 욕하실 거예요. 분명히 저런 얘기 참 뭔다 너 이렇게 하실 텐데, 그런 일을 막 하다 보니까 물론 내가 와인이 좋아가지고 한 일이긴 한데 보수도 굉장히 적고 내가 했던 일보다 많이 적었고 몸은 너무 힘들고 이런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막 얘기해도 아무도 이제 동의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그 정도 감안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섭섭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네, 막 지내다가 결국에는 거의 병이 났어요. 병이 나서 진짜 아침에 눈 뜨기가 너무 힘들고 퇴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자발적으로 그만둔 거나 다름없는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 저는 배울 게 있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잃은 게 있었지만 배운 점도 있고 제가 못 해봤던 업무들을 해봤고 이제는 어떤 회사 가도 어떤 와인 수입사를 가도 이 일들을 내가 주도권 잡고 할 수 있겠구나,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이 34살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것도 절대 후회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와인을 먹으면서 와인 주도도 좋고 이런저런 에티켓도 좋고 와인 뭐 소비뇽 블랑이니 뭐 까베르네 소비뇽이니 리슬링이니 품종을 아는 것도 좋고 프랑스의 문화, 이탈리아 문화 뭐 이런 거 배우는 거 다 좋거든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책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책 보고 되게 공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아카데미 끊어도 내가 복습해야 되거든요. 학교 다닐 때 다 그랬잖아요. 쌤이 다 안 가르쳐주잖아요. 막 넣어주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배우고 하면 엄청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배우고 집에서 복습 4시간씩 해야 되고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야 네가 공부 그렇게 해봤어요. 어디 간다. 못 갔겠지만 당연히 못 갔겠죠. 예. 뭐 서울대 간다. 뭐 이렇게 얘기 하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아직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성공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계속 방향을 잡고 가기는 해요. 방향을 잡고 가기는 하는데 이거를 계속 하려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안 하면 되지 뭐 필요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낭비는 없다, 쓸데없는 시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집에서 혼자 딱 있으면서 침대에 이게 퍼즐을 했죠. 거의 전기장판 켜놓고 저는 그렇거든요. 지금 고양이도 키우고 있고 고양이 머리 쓰다쓰다 하면서 혼자 거기서 막 간식 먹고 부스러기 흘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또 와인 생각이 나면 와인 책도 한 번 더 읽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또 누구한테 연락 오면 와인 먹으러 가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제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진짜 와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경기도 안 좋은데 어차피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와인을 먹으라는 소리야 그런 얘기한 거 저 딱 질색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와인에 빠지실 수 있을까. 그래서 와인에 발 들이기 위해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인도 보면 와인에 따라서 만드는 품종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모 지방에서는 이 포도로 만들고 프랑스의 또 어떤 지방에서는 이 포도로 만들고 이탈리아에서 각 주에서 만드는 포도가 다 달라요. 포도로 만드는 와인이 다 다르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성격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얼굴 같은 사람도 아무도 없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일 못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야? 네, 제가 제일 못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저. 남 말에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뭐라고 해야 되지? 남 신경 쓰지 말고, 남한테 휘둘리지 말고, 남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할 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이가 35밖에 안 돼서 좀 연식 있는 선배, 언니, 오빠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채워질 수 있으면 내가 돈이 조금 없어도 내가 좀 오래된 차를 타더라도 또는 뭐 집을 못 사더라도 전 집이 없거든요. 월세를 사야죠. 근데 앞으로 목표가 집을 사는 거예요. 대출을 끼고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목표가 와인샵을 차리는 거예요. 와인샵 차리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다 빚이에요. 와인을 창고에 넣어놔야 되니까 이거 재고 관리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하나씩 설정을 하고, 실현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누구 이효리 씨 말대로 꿀 수 있는 꿈만 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많으니까, 뭐 제니퍼 로피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랑 멈추는 거는 자기의 선택일 뿐이지만 그냥 내가 한번 시도한 걸로 앞으로 나간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제 너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와인조차도 말도 못하는데 걔네들은 와인도 막 아름답다, 걔네들한테 섹시하다 이런 얘기도 해요. 멋있다 알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반짝반짝하다, 귀엽다, 와인한테 그런 막 수식어를 붙여요. 그리고 막 미사역을 막 붙여가지고 테이스팅 노트를 막 써놨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도 가끔 해요. 네, 좀 우울할 때 스스로 이제 붐업시키고 싶을 때 그렇게 막 글을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걔네들도 사랑받는데 우리도 사랑받아야 되잖아요.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름이 사랑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거 굉장히 익숙해요. 어렸을 때는 진짜 저밖에 몰랐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저밖에 모르고 제 세상밖에 없고, 나 저 사람 싫으니까 저 사람 안 만날래,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SNS 뭐 다 끄집어 와가지고, 남들은 나 비교 안 하는데 또 비교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준 사람만 만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어느 순간 비교를 하고 있고 혼자 자괴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계속 하는 거지만 제가 좀 우울하고 힘들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속으로 얘기를 해요. 다 이쁘시잖아요. 다 아름답고 다 착하고 다 자기 직업에서 일 열심히 하시고 돈 열심히 벌고 또 가정에서 다 자기 잘 하잖아요. 요새는 사회도 많이 바뀌었죠. 욜로라고 하는 것도 있죠. 지금 현재 저랑은 잘 안 맞는 얘기긴 한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투잡이라도 뛰어가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고 취미 하고 싶은 거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와인이랑 저희랑 사람이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비노 베리타스, 와인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와인을 드시라는 건 아니에요. 네. 와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까 저기 명함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한테 카카오톡 치시면 제가 한가해요. 한가하니까 언제든지 카톡 해주시고,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 들어주는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사람 본성이 원래 그렇대요. 남의 말 들어주는 것보다 자기 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원래 그렇다는데 다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 하고 싶은 말 있을 때 어라운드라는 어플 들어가가지고 막 글 남기거든요. 하고 싶은 말 다 남겨요. 그런 것처럼 언제든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저랑 친해지고 싶으신 분도 분명히 한 명은 있을 거예요. 여기 저한테 카카오톡 치세요. 와인 먹고 싶어요. 카카오톡 치세요. 네, 같이 먹어요.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